안녕하세요. 이윤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대를 단위로 하는 거랑 달리 임대소득,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는 부부만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미혼인 자녀가 집을 한 채씩 자기 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만약 계산한다라고 하면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건데요. 근데 이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판단할 때는 여기서는 자녀는 빠지고요. 부부만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2주택으로 해서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랑 개념 단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양도소득세는 1세대 3주택자지만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만 합산하기 때문에 2주택인 임대 수입으로 주택이 2채인 주택 임대 수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집이라면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이때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는 주택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합산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녀는 합산이 안 된다는 거죠. 부부만 합산이 되고요. 이때 만약에 내가 부부 합산해서 1주택자다. 소득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단 만약 이 주택이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 주택이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2주택 이상이 되면요.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 과세가 되고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또 다릅니다. 월세는 우리가 임대 수입이다라는 게 너무 확연하죠. 그렇게 되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으로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 간주임대료는 주택수가 3채 이상일 경우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 만약 내가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한 채에서 내가 살고 있고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과세될 임대 수입은 없는 거죠. 근데 3채 이상일 때부터 부부 합산해서 3채 이상일 때부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이자 성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는데요. 이때 간주임대료의 계산 방법은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일단 빼주고요.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합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해서 주택이 3채다. 그리고 3채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이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됐을 때 부부가 각각 명의로 한 채씩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요 3억 원은 인당 3억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채를 4억의 보증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4억에서 3억을 뺀 1억에 60%를 곱하고 여기에 2.1%를 곱한 금액만큼을 간주임대료라는 수입으로 봅니다. 2.1%는 올해 2020년 기속부터는 1.8%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주택수 계산에서
소형주택은 제외가 되는데요. 이 소형주택의 개념은 한 채가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부부 합산해서 집이 4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는 소형주택이다 라고 하면 이제 3채가 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3채 이상이니까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소형주택이 2채다, 4채 중에 2채는 소형주택이다 라고 하면 그럼 주택수가 2채로 줄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인 주택은 2021년까지는 주택수 계산에서 아예 빠진다.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니까 그거를 빼고 나서 태주택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는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소득이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해서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를 해줬었는데요.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비과세를 해줬었는데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랑 종합과세 중에 선택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주택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에 2020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이 임대 수입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 부부는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2채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 합산 3채가 되겠죠? 3채가 되는 것이고 이 임대주택들은 각각 부부의 단독 명의예요. 그리고 하나는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다른 하나는 3억 원이에요.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네, 소형주택은 없어요. 만약 소형주택이 있다면 주택수에서 빼줘야 되겠죠. 근데 소형주택은 없으니까 그대로 세 채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이 인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한 명은 2억 원이면 전세보증금 일단 3억 원을 빼주죠. 인별로. 그러니까 한 명 명의에서 2억 원인 사람은 3억을 빼주니까 간주임대료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3억이에요. 그럼 그분도 인별로 3억에서 또 3억을 빼니까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없고요. 인당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그때 간주임대료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 수입들을 다 합해서 연 임대료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세금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만약에 내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른 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이게 다른 소득에 합산돼서 얹어지게 되면 세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유리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이냐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냐에 따라서도 또 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발생했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필요경비율을 60% 인정을 해주고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공제금액은 분리과세 임대소득인 요 2천만 원을 제외하고 해당 과세기간, 예를 들면 2019년에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 해당 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요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율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 2천이면 경비율 빼주고 그리고 공제금액 빼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 14%를 곱해주면 세부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세감면율 여기에서 75%를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임대주택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랑 세무서에 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은 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들, 그런 의무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구청에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세제 혜택들을 다 받는 것이 얼마만큼 유리한지, 내가 혹시라도 과태료를 내게 됐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잘 미리 점검을 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이 주택 임대 수입도 있지만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이 임대 수입이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만약에 내 근로소득이 1억 원 있고 임대 수입이 뭐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3천만 원이 얹어지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의미는 내 세금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과세의 방법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 우리가 흔히 기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계라는 것은요, 내가 장부에 작성한다라는 거는 내가 무슨 이 경비를 어디 썼는지 그런 영수증들을 다 첨부를 해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추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대충 이 정도다라고 해서 경비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을 뭐 업종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이다라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단순 경비율,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준 경비율이라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따라서 그만큼의 매출액에 그만큼의 경비를 차감하고 거기에 세금을 과세하겠다라는 건데요. 단순 경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경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좋은 거죠. 세금을 그만큼 이익에서 내가 매출액이 뭐 3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경비율을 60%를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의 60%만큼은 그냥 비용으로 떨어주고 내가 비용을 첨부하지 않았어도 비용으로 떨어주고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사실상 많이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많이 영세한 경우,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익금액, 당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신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4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 금액이 넘는데도 내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기준 경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낮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수익 금액이 7,500 이상이었거나 아니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 이상일 경우에 단순 경비율이 아니라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오히려 실제로 내가 쓴 비용보다도 더 조금 경비를 인정받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는 장부를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장부의 의무도 간편한 장부, 7,500만 원 미만일 때는 간편 장부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 부기로 정식 장부로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임대주택 등록 안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안 내도 될까? 이건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주변에 여태까지는 주택 임대소득 뭐 있어도 세금 내는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안 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까지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2019년 소득부터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비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로 바뀌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를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주요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업자 등록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 전에 뭐 문의했더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또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라니 이게 또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라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구청의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등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구청의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구청과 세무서에 두 군데 모두 다 사업자 등록을,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고 해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구청에 괜히 등록을 했다가 뭐 과태료만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은 임대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모두 다 하는 게 의무화되었고요. 요거는 사업자 등록은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걸 하셨다고 해도 이거는 구청의 그런 과태료 규정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 규정은 다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건 세금 납부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젠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요. 정부 부처에 각자 막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은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으로 임대주택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 중점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 세액공제 정보도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주택 유형이나 지역, 규모별 전세금 수준 등으로 전세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량으로 공실 여부까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것 중에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신고제도로 개정이 돼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지금 주택 임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노출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임대 수입에 대한 내용에 여기까지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